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119죠.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19 신고 현황을 집계했는데요. 총 52만 8천여 건이 신고돼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루 평균 1,400여 건으로 1분에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셈인데요. 유형별로는 현장 출동과 관련해서 구급이 71%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 구조, 화재 순이었고 비출동 관련 신고는 각종 구급 상담 안내가 30%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119가 최일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각종 위급 상황에 119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많을 겁니다. 도움을 받는 시민은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을 받는 일이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내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 원활한 모습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과 부산 방향 모두 시원한 흐름 보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원활한 모습이고 반대 대구 방향으로도 어려움 없이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에서 경대교 일대로 차간 간격 좁히고 있고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역시 같은 구간입니다. 경대교에서 도청교 구간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신천 동로 쪽으로도 대봉교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은 제속도 못 내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 달구벌대로는 두류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이어 축전내거리에서 용산내거리 방향으로도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하고 동북로는 효목 고하차도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차량꼴이 길게 이어지면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호국로는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를 보이고 있고 국제보상로는 청구내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성서동로는 조달청 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0도에서 7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영상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2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가 대구점 건립을 위한 이 부지 매입을 또 한 번 미뤘는데요. 애초에는 지난해 10월에 부지 매입 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12월 30일로 미뤘고 네. 또 이 기한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개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구시는 이케아 코리아가 12월 30일로 약속했던 이 부지 매입 일정을 한 번 더 미룬다는 것 외에는 이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지난해 대구시가 투자 약속을 또 받았던 이케아 대구점을 연다 이렇게 이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렸었는데 이번 주 중으로 이 대구점 신설에 대한 향후 계획을 이케아 측에서 대구시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세계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 국내 경제 여건 변화로 내부 절차가 지연됐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 2025년 대구점 개점을 위한 이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케아 코리아 쪽에서는 전했는데요. 진행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일단은 2025년에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두 차례 부지 매매 계약이 미뤄지면서 이 전체적인 일정은 조금씩 이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아무래도 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특히 이 가구 시장 자체가 네. 지금 이 이케아 코리아 쪽에서는 지금 몇 년 만에 하락세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대구시 입장에서도 같이 좀 협의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서대구역 내거리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이 이달 말 첫 삽을 뜹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자로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자는 이달 말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4년 7월까지 도로 구간을 제외한 서대구역 내거리 일대 부지 총 3만여 제곱미터를 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대구역 광장이 조성되면 그동안 서대구역의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온 교통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장 조성에는 총 사업비 755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2019년 서대구역 광장 조성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대구시는 서대구역 내거리를 크게 4개 광장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4개로요? 네, 우선 서대구역 진입로에 위치한 1광장은 음악 분수와 야외 무대 등 시민 편의 시설이 대거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광장 건너편과 대각선에 위치한 3광장, 4광장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용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3, 4광장이 구축되면 약 280대의 차량이 해당 부지에 임시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보상 절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주민들의 보상 절차는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99% 이상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70% 이상 끝마쳐 빠른 시일 내에 서대구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이 연초에 이 대구 경북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신년 교례의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는 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 당직자 등이 원래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이미자 경북도당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신년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당초 식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차례도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 자리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국회의원과 이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모두 대구 경북과 연고를 언급했는데 어떻게든 이 당권 경쟁에 있어서 이 당원 수가 많은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이 모양새였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원조 TK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안동건 씨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거기다 뭐 처가가 이 구미 선산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 윤상현 의원은 어머니 고향이 이 경북 의성이라면서 이 대구 경북과 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19 초창기 당시 이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던 것을 주요하게 또 언급했고요.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모태 TK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저를 가졌을 때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대구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했는데 연결점은 다 있네요. 네, 연결점을 어떻게든 연관시키려고 하는 이 모양새였는데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의 지지가 따라오는 이 당권 주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권성동, 나경원 이 두 정치인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구 경북을 찾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해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새해를 맞아서 대구가 우뚝 솟아오른다는 뜻으로
대구 굴기 원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의 굴기 제도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한 7대 과제는 뭔가요? 네, 7대 과제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일사천리 처리,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 주도 추진, 재정 건전화 강력 추진 유지, 대구 공간 미래 50년 구상 이렇게 4가지가 우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5대 신산업 전국 최고 도약, 투자 유치 새 역사, 3대 도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 행정입니다. 자, 7대 과제 중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일사천리 처리 이제 첫 번째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특별법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국회, 정당, 정부, 광주광역시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올해는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다음 달에 2월이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공항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협의 과정에서 이미 협의는 마쳤다고 합니다. 자, 특별법이 통과돼야 또 신공항 건설도 후적지 개발도 본격화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특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뭐 일정대로는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건설 사업자 선정 문제가 특별법과 연동돼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게 군공항 이전 비용이 기부대 양료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건설 자재비 인상과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10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 건설 사업에 선뜻 나설 만한 이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꼽고 있고요. 이 공항 후적지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이 기본적인 이 컨셉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입니다. 이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의 중심지로 이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관광 특구까지 총 6개의 특구를 이 신공항 후적지에 만들 계획입니다. 예,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이제 본격화하면 대구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장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도 지금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7월 1일 편입되는 군의군을 대한민국 대표 항공도시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중남부권 물류를 담당할 연계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도 대구 공간을 크게 바꿀 큰 프로젝트인데요. 부대 통합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대구시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은 이달 중 있을 예정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위치는 올해 안에 합의각서 작성과 승인 건의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은 내년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대 신산업을 전국 최고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 5대 신산업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묶어서 ABB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 5대 신산업입니다. 네. 지난해 연초와는 좀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물, 미래차, 에너지, 의료, 로봇이었는데 홍 시장 들어서면서 로봇과 의료는 그대로 또 포함됐지만 물과 미래차, 에너지가 빠진 대신에 이 반도체와 ABB, 도심항공교통이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산업별로 주요 추진 사업은 뭐가 있나요? 네, 이 도심항공교통은 실증과 시범도시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금호강 물길로 이어지는 북구 하중도와 이 달성군 강정고령보 구간에 실증 노선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도심항공교통 쉽게 생각하면 드론 택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상대적으로 비행에 안전하고 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관광지여서 이 관광 활성화에도 파급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노선 운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쌓으면 이 대경북 신공항과 대구 국제공항 후적지 간에 상용화 노선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형 반도체 팩 구축 사업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도전한다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에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가 많은 이 센서 반도체를 이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 공유형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핵심입니다. 예. 올해 정부 안에 용역비 19억 원이 담겨 있고요. 이 로봇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재예타 통과에 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해에는 예타 통과에 좀 실패했었는데 이게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2024년부터 4년 동안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블록체인은 수성 알파시티의 거점을 구축해서 이 신규 산업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의료 산업 분야는 지금 헬스케어를 강조했는데 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중심으로 좀 재편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에 중점을 두고 이 산업을 육성해서 이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이 대구시가 좀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이 전자약은 이 뇌와 신경세포에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거든요. 예. 이런 방식을 뭐 뇌질환을 포함해서 뭐 비만이나 항암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구시가 좀 주력을 쏟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런 산업들이 이어지려면 관련 기업들을 또 많이 유치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투자 유치를 5대 신산업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서남권인 대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에는 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고요. 동남권인 동대구 벤처밸리, 수성 알파시티, 첨단 의료복합단지에는 ABB와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위군 편입에 따른 풍부한 가용용지를 바탕으로 첨단 기업 유치에도 매진할 방침입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재정 건전화 방안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 사실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물 사용은 국가 결정이 우선이고 또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도수관로 설치에도 이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이 검토 영역을 진행하고 이 상류댐 원수에 대한 타당성과 국가계획 반영안을 마련해서 이 낙동강 상류댐 물공급 방안을 환경부에 우선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재정 건전화는 이 지난해에 이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 채무 상환액이 이 1,977억 원보다 많은 2천억 원 이상을 상환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하고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이 채무 상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뭐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구시의 새해 7대 과제를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는데 어떻게 특별히 주목하거나 좀 추진했으면 하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5대 신산업을 전국 최고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가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지역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그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에서 자리 잡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조업의 신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5대 신산업에 기대를 건다. 최미애 기자의 바람이었고요. 네, 저는 좀 우려를 보내면요. 이 7대 과제 중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이게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이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대로 하면 2028년부터 대구 시민들이 이 물을 먹는다는 거였는데 이 용역 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안동댐 물을 가져오는 게 확정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걸린다. 네, 만약 이 과정에서 또 장애물을 만난다면 시기는 더 연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해소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올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대구시정의 방향과 주요 사업의 계획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이 3일입니다. 개묘년을 맞아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현장 취재 코너에서 어떤 내용 전해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구 지역 각 구군에서 해맞이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추웠을 텐데요.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첫날이라서. 네. 저는 수성구 천을상에 갔는데 해 뜨기 전 캄캄한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또 새해 첫 일출들 보고 소원도 빌고 떡국까지 먹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녹차. 네, 사랑 담뿍 담아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소원 빌어라 소원. 제가 올해는 군인인데 몸 건강히 잘 전역하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어떨 것 같습니다. 저기 있다. 자 이제 제가 고령소리 한번 저기 보인다. 선생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2023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천안산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해가 아주 빨갛고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좀 이뻐요. 올해는 금리가 좀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나라고 합니다. 못 일어날까봐 밤새서 왔고요. 4시쯤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새해 소원이요?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무사히 졸업하는 게 소원이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떡국 갑니다. 2022년은 친구들과 마무리 같이 하고 2023년을 같이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아침 일찍 산에 와서 일출도 보고 따뜻한 떡국도 먹으니까 좋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시민들 아무래도 좀 건강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겠죠? 네, 맞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들 많았는데요. 구름이 많은 날씨 탓에 일출 예상 시각인 7시 36분을 조금 지나서 붉게 타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는 기쁨에 시민들이 많이 들뜬 모습이었고 또 산에 오를 때 춥지 않게 시작점과 정상에서는 핫팩과 차나눔도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모습이었는데요. 행사장을 찾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새해 인사 들어보고 이어서 떡국 나눔 봉사를 한 수성구 새마을협의회 김현호 회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동안에 갇혀있고 모든 게 끊겨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마음도 후련하죠. 천을산, 원래 천을이라는 곳은 예로부터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성계 동쪽에 있어요. 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산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운이 서려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큰 곳입니다. 지난해 어려움들은 과감하게 좀 잊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에너지, 힘,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맞이 새마을 떡국 나누기에서 떡국을 저희들 준비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에서 수성구 떡국 나눔 행사를 한 10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오셔서 가지고 모두가 즐겁게 드시는 거 보시면 저희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저희들이 더 행복합니다. 주민들이 해돋이를 보고 와서 떡국을 드시고 계시는데 새해에 꼭 먹어야 하는 게 떡국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 또 새해 첫날부터 어차피 새마을이 봉사하는 단체니까 첫날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양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떡국 준비하는데요. 네, 무려 1000인분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육수와 떡국떡 위에 올릴 고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15분 정도 걸려서 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고산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떡국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추운데요. 시민들은 이 산을 내려올 때도 또 내려와서 떡국을 기다릴 때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덕분에 기분 좋게 떡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봉사자들의 정성 덕분인지 떡국이 정말 꿀맛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일출을 보고 떡국을 먹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산에서 온 한우리 엄마예요. 딸내미가 해맞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핫팩도 준비하시고 차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한 살 더 먹어갖고 떡국은 먹기 싫은데 맛있잖아요. 아무쪼록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술술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95년생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마다 해보는 게 좋아가지고 오고 있어요. 날이 흐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사람도 많고 해서 기분은 좋았어요. 하고 이렇게 떡국도 먹고 하니까는 추위도 조금 달아나고 든든하게 먹은 것 같고 한 살 더 먹은 것 같고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저하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소원 제일 크게 빌었어요. 권나영입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한 해를 특별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번 2023년을 더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를 처음에 볼 때는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안 뜨나 보다 하고 약간 실망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분이 해 떴다 하시면서 이제 옆을 보니까 동그랗게 빨갛게 해가 떠 있더라고요.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해가 뜬 걸 보니까 뭔가 홍시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빨갛고 엄청 예쁘게 떠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고 해를 보면서 올해 우리 가족이 모두 원하는 일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또 저도 꼭 의대에 합격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2023년 토끼처럼 영리하고 기민하게 행동해서 풍요롭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고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과 대구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불씨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